네, TV매일신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이번 주는 미래통합당의 대구 공천중 경선 지역을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지역이 4곳에서 5곳으로 늘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이달 6일에 TK 공천 발표 때 단수 공천 지역이었던 달서갑이 지난주에 양자 경선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로써 대구는 양자 경선 지역이 수성을, 동갑, 달서갑 3곳이며 3자 경선 지역은 동을, 북을 2곳입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번 총선 관련 이슈가 묻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도 됩니다. 특히 대구에는 변화가 많은 것 같아요. 이 홍준표 전 대표도 수성을에 출마한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거물급 인사가 또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자 경선지인 수성을이 복잡한 구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년 전에 그 자유한국당 대선 주자가 지금 등판을 했거든요. 아무리 무소속이라 하더라도 태풍급 파장을 몰고 올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특히 홍 전 대표는 정치판 이슈 메이커 아닙니까? 지난 주말이죠. 14일입니다. 매일신문 정치부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도 대구 수성을 당선을 통해서 차기 대권 도전의 발판으로 삼을 것이라고 이번 총선에 임하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홍 전 대표에 이어 수성을 양자 경선지 두 후보의 각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의 목소리를 저희가 직접 담아봤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시죠. 연고도 없고 명문도 없이 그야말로 막말과 개인의 대권 욕심으로 홍준표 씨가 선거 과정에서 아주 소리를 요란하게 낼지는 몰라도 정치 1번지 수성금의 높은 수준을 생각하면 선거 결과에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대표까지 지낸 사람이 경남 양산에서 공천이 배제되자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하다가 또 한교안 대표를 심판하겠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홍준표 씨 당신의 공정과 정의는 무엇인가요? 또 대구 시민이 코로나 사태로 고통을 감내하고 함께 이겨나가고 있을 때 홍준표 씨는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대구 경제 활성화와 명품 교육도시 수성구를 위해서 그야말로 지금까지 검증되고 토종의 정치인 신뢰할 수 있는 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야말로 실물 경제와 교육 전문가인 이인선을 수성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 보고 유권자들이 선택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제가 보면 지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피부에 와닿는 경제를 줄 수 있는 30년 우리 산학 연관의 현장 경제를 누볐던 지역 밀착형 경제 전문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인선이 반드시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뭐 어디든 본인이 무소속 출마하는 거야 자유겠습니다만은 그 당의 대표도 지내고 대선 후보도 지냈으면 그에 따른 또 책임감이 따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수성을 출마는 좀 명분이 없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결국 본인이 여기 오더라도 여기에서 실패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번 국회는 우리나라의 어떤 이념적 정체성을 결정하는 그런 국회가 될 것입니다. 여당하고 치열한 이념 논쟁을 해야 되는데 이 토론이나 연설 그리고 또 논리적인 그런 기술 이런 것을 갖춘 사람이 국회로 가야지만이 여당을 잘 상대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잘 훈련이 돼 있고 준비가 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단수에서 양자 대결로 바뀐 달서갑의 이두화, 홍석준 후보를 잇따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공천 변경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양측 이야기를 차례로 들어보시죠. 무엇보다 저는 2004년에 입당해서 10여 년, 20년 이제 가깝게 됐는데요. 당을 지켜온 정당인으로서 당의 결정은 담담히 수용하고 따르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야 많습니다만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고향 지역 구민, 대구 달서 구민에게 제 문제가 무슨 그렇게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심려 끼쳐서 죄송할 따름이고요. 최선을 다해서 경선에 임할 계획이고 현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경험이 있는 현재 변호사입니다. 대구에서 큰, 달서에서 클, 능력이 다른 이두화를 선택하면 달서의 미래가 바뀔 것입니다. 중앙정치 경험이 있고요. 대기업의 고문 변호사나 또 사회이사 경력을 통해서 중앙에서 다양한 인맥이 있는 제가 달서의 미래를 빠르게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저를 뽑으면 대구는 힘있는 여성 재선 의원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그 기사회생을 했는데요. 불공정 사천했다는 그런 참 억울한 심정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최고위에서 이렇게 의결을 해 주셔서 이렇게 경선 과정에 좀 참여하게 됐습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더 대구 경제를 위해서 일했고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정정당당하게 경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대구 지역에서 누구보다 더 많은 국책 사업과 많은 다양한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특히 시장, 소상공인 등의 어떤 육성에 관련된 많은 일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많은 시민들 그리고 기업인들과 호흡을 같이 해왔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상대방 후보가 단기간에 배워서 쫓아올 수 없는 거고, 특히 중앙부처의 다양한 사업, 특히 세계적인 어떤 기술의 어떤 트렌드,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확실하게 강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양자 대결 후보들의 각자 주장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갑입니다. TK 1호 불출마 선언 지역이자 매미아 4.15 총선 뉴스 첫 출연자이기도 하죠. 현역 정종섭 의원의 바통을 이어받아 누가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종군 기자 출신 이진숙 후보와 정부 예산통 출신 유성걸 후보를 차례대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자유우파의 가치를 발전시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9대 때도 일 많이 했다, 일 잘했다, 예산 많이 따왔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런 모든 사항들을 이번 표로 연결해서 경선에서 압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까지 지난 8년 동안 동구갑 구석구석을 다녔습니다. 누구보다도 동구갑 지역을 잘 아는, 그리고 누구보다도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교해도 따져봐도 유성걸 만한 사람 없다. 예. 이게 저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가 맡아서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이번 공천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이른바 TK 지역 공천에 대해서는 관련된 분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많이 듣고 있어요. 구체적인 것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 가장 큰 목표는 현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죠. 그리고 4.15 총선은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현직 프리미엄, 집권당 프리미엄이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자유우파의 분열을 바라고 있을 것인데요. 바로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거리에서 수많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걸프전 종군 기자로 기억을 해주셨고요. 취재를 위해서 전쟁터로 뛰어들었던 기자 정신을 기억을 해주셨습니다. 대의와 명분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시대에 필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인데요. 코로나19 사태는 지도자의 판단력,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 반면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부와 싸우기 위해서는 위기에 강한 후보가 필요합니다. 위기가 집결된 것이 전쟁입니다. 저는 종군 기자로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무능한 정부를 교체해야지 경제, 안보, 외교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위기 관리에 강한 후보가 이진숙입니다. 양자구도의 지역구 후보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3자구도의 두 경선 지역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죠. 네, 먼저 북을 지역구로 한번 가보시죠. 매일신문 기사를 보면은 한눈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3월 13일자 14면 TK 경선지를 가다 북을 관련 기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수님 한번 논평해 주시죠. 네, 정치를 조금 안다면 아는 이 야수가 조심스레 한번 입을 떼보겠습니다. 북을은 현재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홍일학 현역 의원이 재선을 노리는 곳인데요. 이 세 후보 중에서 누가 집권 여당 후보에 맞서서 잘 싸울 것인지 또 내공이 강할 것인지가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세 후보 모두 당 색깔과 잘 맞는 것 같으며 살아온 이력도 안정감을 주기는 합니다. 칠곡 출생 권호성 후보는 사시, 상주 출생 김성수 후보는 행시 출신의 관료이며 대구 출생 이다리 후보는 여성 최초 대구시당 사무처장 출신입니다. 누가 북을 지역 구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앞설 것인가가 최종 경선 승리의 키가 될 듯합니다.
네, 조금 날카로운 논평을 기대를 했는데 별반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렇죠. 저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 방송에서 누구 편들다가 큰 화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 물러서서 공정하게 방송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이해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삼자 대결 구도의 동을로 가보죠. 역시나 매일신문 기사를 토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 후보의 캐치프레이즈가 동구 토박이 여성 육군 중령 40년 공직 장관입니다. 야수님, 이 동을 판세 분석 시원하게 한번 해주시죠. 예, 제가 자꾸 목소리가 끼어 들어갑니다. 이 뭔가 예측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 단정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위험 요소가 너무 많고요. 자, 팁 하나 드릴까요? 이번 경선에서 가산점을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이 몇 점인 줄 아십니까? 20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차이가 좀 있는 것도 팁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다시 동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강대식 후보는 동구청장 출신으로 지역에 대해 많이 아는 장점이 있지만 뒷배경에 유승민 의원이 자꾸 아른거립니다. 김영희 후보는 간호장교 출신으로 여성 가산점이 있는 데다가 다소 참신해 보이기는 하지만 내공이 검증된 바가 좀 없다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김재수 후보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내는 등 40년 공직 생활의 안정감은 있지만 참신함과 대여 투쟁력 측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얻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세 후보 모두 각자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공관위에 좀 확신을 주고 또 동시에 누가 지역 구민들의 민심을 얻느냐가 가장 큰 핵심 변수가 될 듯합니다. 제가 들으니까 뭐 별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수고 많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게 자꾸 야수가 야성을 잃고 세상에 길들여지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야당 같은 야수가 아닌 여당 같은 여수가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저도 참 걱정이 많이 되네요. 예. 네, 오늘은 대구의 경선 지역 5곳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 해당 지역 구민들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방송에는 경북의 경선 지역 7곳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